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머니코드 채널이 급격한 성장세를 좀 보여주면서 특히 또 많은 HLB 주주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브리핑들을 좀 계속 제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드리고 있는데, 물론 비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치명적으로 뭔가 잘못된 내용을 전달을 한다거나 정말 틀린 내용을 전달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정중하게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정정해드리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의견이 다르다라는 건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드리듯이 여러분들도 저의 의견을 존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뷰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저만의 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모든 뷰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이걸 갖다가 상대가 잘못됐다라고 질타하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느냐? 오늘 영상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HLB가 지금 현재 이 가격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그쵸? 이따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할 건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해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네가 사라고 했다, 네가 팔라고 했다, 혹은 도대체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를 이렇게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댓글들이 어제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하나 싶어서 저도 영상을 다시 돌려봤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글들을 남겨주신 분들은 그냥 빨리 이것만 설명해,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HLB라는 종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종목의 어떤 외부적인 거, 섹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시황적인 측면, 그리고 또 뭐 매크로적인 측면, 그쵸? 이러한 대외적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HLB의 주가를 결정짓는 건데, 물론 HLB의 딱 개별 이슈만 가지고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외부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뭔 상관이야, 필요 없어, HLB 호재나 갖고 와, 그거 뭐 제가 주워온다고 주워와시는 겁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것들을 잘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저랑 트러블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시황, 매크로, 업황, 이렇게 큰 틀의 변화와 흐름을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있고 또 저도 저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의 각자 투자 스타일이 있듯이 저는 저대로 브리핑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 자체만으로 존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좀 치명적으로 뭔가 잘못 전달드리는 내용이 있거나 제가 정보를 취합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 그런 거는 그냥 편안하게 지적만 해주시면 빠르게 제가 정정을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굳이 막 신경 곤두세워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제 핵심만 말해라, 요점이 뭐냐, 왜 이런 브리핑까지 하냐, 이런 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스타일인 거고, 저는 업황과 시장을 모두 고려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다, 그 자체로 존중을 해달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HLB가 현재 상태가 굉장히 안 좋고 별로면 그러면 전 솔직히 안 좋다고 브리핑을 할 예정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그나마라도 시세 변동성이 좀 있었으면 오늘 왜 어떤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 이러면 되게 뭐 펜 잡고 열심히 막 집중해서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공부가 아니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도만이라도 체크를 좀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정말로 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좀 빠른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겁니다. 결정적일 때 헛다리를 짚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통 큰 변동성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후회가 따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좋은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슈가 발생해서 HLB 주가가 빵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만큼 시작이야. 그 뒤로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매도를 해버렸어. 왜? 물려있다가 빠져서 여기가 본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해버렸어. 그럼 그 뒤에 이만큼의 수익을 못 내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해두시라는 겁니다. HLB가 한번 이슈를 타고 제대로 올라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거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손도 못 쓰게 그냥 점 하한가로 또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이고 특성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러분들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고, 감당 안 되는 선에서 도박성 몰빵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만 보시고 혹은 HLB 영상만 보시고서 나는 HLB에다가 승부를 보겠다, 승부를 보는 거는 좋아요. 근데 승부라 그래서 공격만 너무 생각하면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스포츠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축구를 해. 공격만 한다고 이게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아니죠. 수비도 같이 잘 해야 되고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공격은 많이 해야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격수만 있으면 이거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승부를 보는 것 자체는 좋아요. 근데 그 승부라는 것도 어떻게 이길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다 올라가 해서 공격만 해버리면 역공 두드려 맞고 오히려 더 쉽게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부를 너무 무리해서는 보지 말자. 신약 개발 회사들은 결국에 결과에 따라서 움직여요. 어떠한 이벤트가 있으면 그 이벤트를 따라서 기대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기대감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우르르 떨어져서 작살 나는 거죠. HLB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다 드렸었잖아요. FDA 심사 결과 발표가 있을 일정을 앞두고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좀 시간을 기다리면서 움직이다가 그리고 나서 손도 못 쓰게 점 하한가 두 방을 두드려 맞았죠. 그리고 하한가 두 방 두드려 맞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한가를 딱 두드려 맞을 때 첫날 하한가 맞고 나서 주말이 껴 있었어요. 주말이 껴 있다 보니까는 이제 주주들이 좀 생각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도 좀 알아보고 자료도 좀 취합을 해보고 해보니 이게 임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CMC 제조 공정에 대한 이슈구나. 이런 건 충분히 보완할 수가 있겠구나. 또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잠시 기술적 반등으로 시세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였다가 그 뒤에 6월 달에는 뭐 아스코 행사도 있었고 유한양행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렇게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좋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번 급등을 보였었는데 급등 보인 뒤에 또 빠르게 급락이 나타났었어요.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또 급등 랠리를 보여줬던 때가 어떤 이슈였느냐.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7월 2일자에 항서제약과 FDA 미팅이 있었고 별다른 이슈가 없으니 빨리 다시 서류 제출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회복을 했는데 어디까지 회복을 했느냐? 대략적으로 95,000원. 왜 95,000원이죠? 라인이 똑같죠? 이때 당시에 기대감으로 만들어놨던 그 높이만큼만 올려놓은 거죠. 왜? 억울하게 빠진 만큼 딱 그만큼만 회복을 하면 된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30% 정도 여러분들이 10주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 3주 정도는 매도를 좀 해서 일단 익절을 좀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다음 일정까지의 시간적인 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쉬어가는 동안에 다시 재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하면 되니까 30% 정도는 일단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역시나 또 제약바이오 움직임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시세가 좋았다가 음봉 한번 또 세게 두드려 맞았던 날 유한양행 FDA 허가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유한양행이 FDA 허가를 받았는데 얘가 왜 빠져?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전날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려고 폼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자체도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등락을 그냥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혹은 두 번째로는 국채금리가 그때그때 어쨌든 시세가 변동성을 나타내잖아요. 국채금리가 빠졌을 때도.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인한 당일의 수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장에 주도주라는 성격이 없을 때, 주도주라는 성향이 없을 때 약간의 도피처의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어적 성향이 있어요. 방어적 성향.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우리가 약 안 사 먹고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병원 치료 안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우려가 있어라는 프레임을 씌운 금리 인하 국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HLB의 미래 가치를 밸류로 따졌을 때는 금리가 낮으면 어쨌든 긍정적인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실적이 없는 기업이 여러 가지 채권이나 채무들에 있어서 당연히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만큼 세이브되기 때문에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경기에 대한 불안, 리세션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금리 인하 그러면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경기에 방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투자는 너무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루 이틀 장이 조금 올라오는 듯 마는 듯하는 약간의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니까 시장이 좀 괜찮은 것 같으니 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자라는 관점으로 시장에서 수급들이 또 다른 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바짝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 LG엔솔, 삼성 SDI, 우리나라 대표하는 셀메이커 종목들이 바닥에서 움직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타 섹터의 수급이 좀 넘어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보신다면은 게임주들 여기 수급도 한번 같이 보세요. 주가도 이런 식으로 지금 바닥에서 빠르게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보시면 메이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죠. 넷마블 이런 식으로 수급과 연속적인 상승,
넥슨 게임즈도 기관 연기금의 연속적인 매수와 바닥을 다지는 모습, NC소프트 엄청나게 또 폭발적인 매수와 함께 오늘 메이저들의 매수가 잠깐 멈추니까 윗꼬리, 하지만 바닥에서 또 빠른 반등, 이런 식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는 주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당연히 모두 다 대박이 날 것 같고 혁신을 일으킬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미리미리 움직여요. 일정을 앞두고 미리미리 올라간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 먹으면 되고, 당일이 됐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 배드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 격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등등, 이런 투자 격언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서도 정말 내 성향에 맞는 그러한 투자 격언들,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다가오는 빅 이벤트를 준비하자. 이거는 시장이 또 새롭게 판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종목들이 뭐 물려있거나 혹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주식시장에 막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판을 깔아주기 때문에 이 빅 이벤트를 여러분들 반드시 인지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데, 빅 이벤트는 보통 통화정책에 대한 변곡, 그리고 대선, 이 대선이라는 거는 특정 국가들의 정책적인 부분들의 변동성이 글로벌리 빅 이벤트가 되거든요. 변동성이 이벤트 자체가 되는데 미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책 변동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하게 큰 이벤트가 된다라는 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하 수혜주들의 메이저 수급이 엄청납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약 섹터, 뭐 물론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2차 전지도 수급 상당히 좋고요, 바닥에서. 그 다음에 게임주들도 정말 좋습니다. 건설주들도 최근에 움직임들 좋았었죠. 이렇게 금리 인하로 수혜를 받는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좋다라는 거. HLB 한 종목만으로 큰 성과를 노리는 전략 나쁘진 않아요. 근데 불확실한 요인들을 감안한다면 비중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HLB를 정말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해. 60에서 70% 정도의 비중을 투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두 개를 또 나누든가 1,500, 1,500을 나누든가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에이 뭐 그 정도 비중 나눠서 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매집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저항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 300에서 350%까지의 수익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전체 투자 자산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2천만 원만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2천에 300%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체 계좌 대비해서 60%의 수익이기 때문에 결코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이 비중 1, 20% 가지고 뭐해 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LB는 LB대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또 나머지 분산 투자는 분산 투자대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시장이 불을 켜면서 뭐 상방으로 달려드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보수적 관점은 일부 필요하다라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의 투자 철학과 기준이 있다면 사실 제 영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종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대응을 좀 하시고 좋은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의 의견도 함께 참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군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영상으로 그냥 대놓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메이커 기업들 먼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셀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또 새로운 신규 게임 체인저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틀과 방향이 달라지고 소재 기업들이 거기에 맞는 또 필요한 소재들을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일단은 뭐 NCM이라든지 LFP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장률이라는 것은 유지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가는 다 반영이 됐고,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고 다시 과거의 톤당 60만 위안급의 그런 상승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재 기업들을 배팅하려면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OPM, 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만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에코프로 사자, 에코프로 BM 사자,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그럴 시간은 좀 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저는 삼성 SDI 00664죠. 삼성 SDI 종목을 한번 꼭 보셔라. 왜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곤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청라 신도시의 벤츠 화재로 인해서 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변화들이 좀 일어나고는 있어요. 여러 가지 대안들이라든지 또 새로운 정책들이라든지 다양하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보급률 대비해서 화재율로 환산을 해보면
경우에는 뭐 내연기관보다는 아직까지 적긴 적습니다만 시장 침투율에 따라서 또 퍼센테이지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연기관 화재는 차량의 앞부분 엔진룸부터 불이 붙기 시작을 하니까 빨리 인지하고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산 전기차는 특히나 뭐 배터리 안전장치 같은 BMS 같은 것들이 그래도 좀 잘 작동을 하기도 하고 또 기능들이 좋다 보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주는 것 같은데, 이 중국산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조금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거나 기술이나 성능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그냥 뭐 엉덩이 다 타버리는 거죠. 그냥 불사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라는 것은 좋은 모델들을 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전기차가 중고차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벤츠의 새로운 차량을 계약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승을 좀 해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할인이 많지는 않네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매물이 많이 쏟아진다 그러면서 벤츠의 또 배터리 관련된 이야기도 막 딜러분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오늘 한 3시간 정도 묵으면서 시승도 좀 해보고 마이바흐라든지 지바겐 막 이런 차들도 같이 한번 또 몰아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왔었습니다. 아우, 차가 또 좋기는 좋아요. 저는 새로운 모델을 계약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벤츠에 대한 이미지가 생각보다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전히 벤츠에 대한 인기는 정말 많은 것 같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벤츠 기준에서 전 세계에 매출이 가장 많은 국가 탑3 중에 세 번째 3위가 한국이래요. 한국이 그만큼 벤츠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번에 요 사건에 대해서 벤츠 측에서 책임지는 금액도 뭐 50억인가요? 얼마인가요? 그 정도 또 일시불로 또 해결을 해준 부분들도 있죠. 자, 어쨌든 이 전기차 화재를 확률로 계산하면 로또 2등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기차의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80% 정도 내연기관 대비해서 더 비싸다라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는데 배터리를 교체하는 비용만 해도 2천에서 3천만 원씩 하니까 그걸 바꿔가면서 탈 바에는 새 차를 사는 게 낫겠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중고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 거, 화재 위험성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개선점들이 무엇이고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어떠한 기술로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다시 흔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고체죠. 차세대 배터리. 화재에 대한 위험성은 극도로 낮출 수 있는 거, 물론 가격이 비싸다라는 건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이번에 화재 사건이 아니더라도 전기차는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퍼스트 그레이드 구간에서는 주행거리가 짧으면은 사실 안 탑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늘려줘. 에너지 밀도를 높여. 해서 양극재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죠. 지금 현재는 이제 세컨 그레이드 구간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전 관련된 이슈입니다. 충전 속도와 시간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음극 라인을 보셔야 되는데, 음극은 뭐 기존의 흑연 음극이 있고요, 인조 흑연 음극이 있죠. 이게 음극재 1세대입니다. 음극재 2세대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음극재의 3세대는 뭘까요? 리튬 메탈 음극입니다. 그래서 지금 2세대인 이 실리콘 음극재는 이제 시장이 개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어쨌든 첫 번째로는 전고체, 두 번째로는 실리콘 음극재,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의 어떤 기술 변화에 있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거, 현실적인 거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 조금 주목을 받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본다면 전해질이나 전해액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성능이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분리막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어떤 신제품들을 출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 당장 일단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셀메이커 위주로 먼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섹터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정에 대한 매는 다 맞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가는 다 두드러 맞은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거. 일단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 다음으로는 배터리 셀 기업 3사 중에서 이익이 가장 좋은 기업이다라는 거. 삼성 SDI가 LG 엔솔보다 이익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LG 엔솔과 SK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좀 줄이거나 잠깐 보류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해서 50%나 더 늘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삼성의 전략이 항상 이래요. 뭔가 경기가 안 좋거나 업황이 안 좋아서 기술은 좋은데 나가 떨어지는 기업들이 있으면 합병을 해버리거나 인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업황이 불황일 때 오히려 불황을 활용해서 더 저렴하게 캐파를 늘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삼성이 굉장히 잘 하죠. 그래서 경기 침체
침체니 뭐니 여전히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도 또 반도체 중심으로 기존의 주도주의 흐름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 인식, 2차전지 지금 너무나 많이 빠졌어 라고 하는 낙폭과대 인식과 중국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역시 배터리는 한국밖에 안 될 것 같다 라는 반사 이익, 그 다음에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에 대한 R&D에 적극적인 유일한 셀 기업이 SDI, 다음으로 3사 중에 가장 안정적인 이익, 그 다음에 유일하게 투자 확대에 대한 계획을 밝힌 기업이다라는 거, 이러한 모멘텀으로 우리는 삼성 SDI를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일에서 내일 모레로 넘어갈 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죠.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가이던스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주도주의 흐름이 좀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엔비디아 HBM에 대한 수요가 기대 이하일 수도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좀 낮춘다라는 드디어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실적 발표 조금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불안하다라는 게 실적이 꺾이느냐가 아니라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대감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성과를 잘 내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성에 차지 않으면 그거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잘 보셔야 돼요. 내일에서 모레.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이제 확실히 꺾였다라는 인식이 되면 그러면 그 수급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옮겨가겠죠. 가장 우선순위 저는 2차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도체가 꺾이는 거는 반도체 주주님들께는 죄송하지만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유명한 박모 작가님 있죠? 2차전지 하면 유명한 그 박모 작가님이 있는데, 그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가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국내 주요 기업들은 왜 안 되는 곳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인플루언서의 말을 듣지 말고 기업을 공부하고 그냥 기업 자체를 보고 믿고 배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나 히든 종목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인데 HLB도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에 대한 FDA 재심사 요청 일정이 9월 중에 있죠.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당장 지금 현재 하반기에 FDA 허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종목이 무조건 통과합니다라는 보장 자체는 없어요. 근데 HLB 못지않게 유한양행 못지않게 데이터가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을 놓쳤거나 HLB를 제대로 배팅을 못했거나 비중이 조금 아쉽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솔직히 조금 욕심을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3번 종목, 이 히든 종목을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전체 투자금의 비중 10에서 20% 정도만 배팅을 하셔도 됩니다.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 기대 수익률 자체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비중을 무리해서 갈 수가 없겠죠. 300% 이상이 확정된 수익은 아니잖아요. 주식에서 확정된 수익이 어디 있어요.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그러한 기대감을 보고 투자하는 거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히든 종목 한번 꼭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제약바이오 주요 종목들의 흐름들이 살짝 좀 쉬어가면서 아직까지는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했거든요. 이 선을 돌파하면 직전 고점까지가 딱 답을 나와요. 딱 100%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솔직히 무난해요. 근데 이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상으로 솔직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는 화끈화끈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 대표 개인 번호로 항암이라고 메시지를 발송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굳이 저에게 관심도 없고 자꾸 뭐 악플 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별로 받고 싶지가 않고요. 정말 진심으로 뭔가 물려있던 종목들을 회복하거나 혹은 수익을 좀 제대로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게 증권 유튜버, 증권 전문가로서 하는 일은 뭐 그게 사실 전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버셔서 나중에 뭐 저희 정규반에도 오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라는 사람을 아직 잘 모르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 이 집 맛집이네 라는 걸 한번 꼭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 종목이 굳이 별도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꼭 한 번씩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에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발송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다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다행히 아직 시세가 돌파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매수하실 수 있도록 제가 꼼꼼히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김대표 개인 번호로 항암이라고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고요. 이 선 돌파하면 한 300에서 350%까지 최종 목표 수익률 한번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는 못 먹더라도 하다못해 100% 정도는 한번 챙겨보자고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더블 수익률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실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종목 살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매수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선택. 아시겠죠? 일단 저는 약속대로 제공은 해드리겠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